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보조기기와 정보 접근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조기기를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아주 단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요, 우리나라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주무부서와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파편적인 지식들을요, 이 한 강의에 좀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특히 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대부분의 고령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겠죠. 내가 지금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령이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고령 또는 장애인이 계시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자, 그러면 화면 속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보조기기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랑스러운 복지인 연구소 채널 구독하기 안 하신 분 있죠? 그러면 미워할 겁니다.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재활 보조기기에 대한 주무부처가 우리가 몇 곳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해주는 재활 보조기기가 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정보통신부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분야별로 뭐를 하고 있다? 보조기기를 지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과 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던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조기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보조기기법이 만들어지면서 향후 다양한 보조기기의 보급과 제도의 발전에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이 법으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 그죠? 보조기기 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보조기기에 대한 시행 근거와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기기 정책의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법은 장애인, 노인 등이 필요한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 완전한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요, 얘기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장애인 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등은 왜 등이라고 했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노인 장교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도 여기도 마찬가지 등이 포함되어 있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조기기는 이처럼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면 뭐예요? 다양한 유니버셜 디자인, 이것도
강의로 보면 보조기기가 되겠죠. 우리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조기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확장돼서, 그죠? 유니버셜 디자인한 환경들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가운데 다 접목이 되고 도입이 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조기기 서비스란 아직 그 정도의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기법 안에는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도 있고요,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내용도 있고, 중앙 보조기기 센터 있죠, 설치에 관한 얘기도 있고, 지역 보조기기 센터 설치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그 지역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보조공학사, 그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재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보조기기는 이렇게 단독법을 만들어냈고, 저희 직업재활 상담사는, 재활상담사는 장애인복지법 안에 하나의, 그죠? 조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부럽습니다. 우리 직업재활도 이처럼 보조기기법처럼 단독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더 아주 방대한 그 직업재활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 두시고요. 저소득이에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 종별은요, 모든 장애가 아니라 이 장애인복지법 32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을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적절한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었고, 또 그것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이 법안에 이렇게 장애종별이라고 설정을 해뒀습니다. 소득 수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요. 예전에 2015년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냥 수급자였어요. 수급자 하나였어요. 자, 한 개로 다 통일됐었는데, 이 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쪼개졌죠.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물론 단순히 이것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수급자가 결정됐다 그러면, 지금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뭐예요? 상대적 빈곤으로 뭘 하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4개로 쪼개져서 각각의 중위소득별 일정 소득 이하이면 생계소득,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제일 생활력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급여는 전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차상위계층 설명합니다. 차상위계층은요, 차상위층 확인 사업이라든지 차상위 자활이라든지 차상위 본인 부담,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등 이것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품목은 다 얘기 못합니다. 교부 품목, 자, 품목이 있고, 품목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교부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 잘 보시고요. 총 31종 품목이 있고, 제가 이거 뭐죠? 유튜브 내용 확인란에 보면 이 파일을 업로드 시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이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부 모든 사람에게 다 교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와 심하지 않은 자.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자와 보장법상 수급자와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할 때, 그리고 재가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사람이 뭐다?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 제한도 있어요. 계속 신청할 때마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교부 대상자 제한을 보면 2019년도 동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그런데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내구 연한이 지났으면 상관이 없겠죠. 반면에 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파손이나 분실했을 수도 있죠. 2019년 또는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작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그러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이미 받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교부 제한이고요. 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 교부 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않아. 타법에 의해서도 동일한 물품을 받았는데 그 역시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않았어.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행복 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해년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입니다. 이것저것 다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 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한 개 제품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5만원 이하를 하나를 샀으면 추가로 더 살 수가 있다라는,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고 있냐면, 그래야 빨리 마치잖아요. 맞죠? 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절차.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이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일부러 제가 이거를 지우지 않았는데, 이 법 시행 규칙에 가면 별지 제 1호 2서식에 의해서 이 신청서가 있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법제처에 가서 이 법을 찾아서 별지를 해서 다운받으세요. 신청서를 다운받고 그것을 읍면동 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없으면 바로 가면 다운받아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라고 얘기는 하겠죠. 자, 교부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것저것 조사해서 최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보조기기 센터가 서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 뭐예요? 교부 결정할 수가 있는데 15만원 미만 품목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고, 기존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한 자는 별지 사후 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고 진단서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에 따라서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 확인서를 첨부하면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처음이라서 제가 내용을 광범위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법 상에서도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보험급여 품목은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에서 88개 품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2019년 이전 자료를 찾으시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자료는 2020년 올해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 영상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유튜브 내용란에 이 첨부 파일도 같이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보장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으셔도 되고 제가 친절하게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 놓겠습니다.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는 앞전에 살펴본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생활보호 대상자는 뭐예요? 건강보험료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잖아요. 반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아무거나 신청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죠.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장글을 신청했을 때는 뭐예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 유형과 전혀 다른 보조기기를 신청할 때는 거절당할 수가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매 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품목의 기준액이 있어요. 기준액이 낮게 책정된 것이 좀 문제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타고자 하는 길거리에 타고 다니는 휠체어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해요. 가벼워야 되고 또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휠체어라 해야 되는데 고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90%를 보조해 주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뭐예요?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90%만 해주는 거예요. 실구입이 아니라. 실구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구입에서는 뭐냐 하면 할인받는 게 10%도 못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병원의 휠체어의 병원에서 이동하는 휠체어는요. 스스로 조작하기 위한 휠체어가 아니라 뒤에서 누가 밀어주기 위한 휠체어예요. 그래서 바퀴의 위치나 이러한 구조가 다 달라요. 병원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몇십만 원의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현장에 적용이 좀 덜 됐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도 기준 금액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어떤 분이에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차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의사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마찬가지 실구입비가 아니라는 것이 맹점입니다. 자,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산재보험에 따른 근로자 보장구 지원도 있어요. 산재보험법에 의해서는요, 산재에 의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의지 또는 그 밖의 보조기기의 지급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수가 인상된 품목은 건강보험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 연한에 따라서 산정하며 이때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에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신설된 욕창 예방 방석 매트리스, 이동식 리프트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인정 품목에서 삭제된다. 왜 삭제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건강보험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서든지 지원을 받으면 되는 형태이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모든 사람이 적용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적용 가능한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의료기관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기를 처방, 검수하에서 직접 제공해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의료기관에서 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신청하고 저희에게 지급을 해주면 의료기관이 공단에다가 그 돈을 별도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저희가 신청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도 복지용구라는, 그죠? 이게 복지용구라고 해서 말의 표현이 다르지만 보조기구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적절한, 그죠? 그냥 읽어야 되겠네.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복지용구는 구입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대여가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에 의해서 1에서 5등급에 해당되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된 사람은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죠. 왜? 시설에서 그러한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급여 방식을 보면요,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이 10개, 대여, 그러니까 임대만 할 수 있어요. 월 임대료를 내면서. 그것이 6종,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게 2종인데요. 급여 비용이 발생해요. 얼마를 하느냐? 본인부담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경감 대상자가 있어요. 경감 대상자는 6%에서 9%까지 납입하게 되고요. 일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냥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잖아요. 경감 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는 구입 가격의 15%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은 이렇습니다. 구입은요, 약간 저가인 경우는 구입이 가능하고 고가는 그 대여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를 초창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구입하고 1, 2년 쓰다가 안 쓰는데 너무 국가에서 비용이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여 품목을 보면 전동 휠체어 비싸잖아요. 전동 침대도 비싸요. 한 200만원 돼요. 수동 침대도요. 그래도 꽤 비싸요. 1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동 욕조 비싸죠. 리프트 비싸죠. 배의 감지기, 이렇게 고가의 상품들은 대여하고요. 이동 변기 4,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목욕 의자,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어때요? 구입,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복지용구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경사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입할 건지 대여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비용 연간 한도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살 수 있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연간 한도액이 160만원 상당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60만원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전동 침대를 샀는데 이게 초과했어. 그러면 160만원 초과분은 100% 자부담, 16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구 연한이 정해진 것은 당연히 내구 연한 가능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이 160만 원은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시 160만 원 범위에서 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은 6컬레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16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양말을 160만 원에 사서 다 남줘 버리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다음에 경사로 구입 경사로가 실내용과 실외용이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이용 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 연한 중 훼손이나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구 연한 그 중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수급자 신체 상태에 따라서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신청한다 그러면 판단에 의해서 그죠? 심사를 하겠죠.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가 불가능하다. 왜? 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직업 보조 기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관한 지원에 관한 항목인 조항이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와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선정 기준은 중증 장애인 우선이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입니다.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활용도가 높은 분. 그러니까 줬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목이 있느냐? 시각장애,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나 독서 확대기라든지 지체 내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청각 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의사소통 보조기기. 그래서 17개 광역시청, 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도 있어요. 단어들도 그 법령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국가유공자 상위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고 있다. 상의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상 군경이라든지 전쟁에 나가서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해당한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부상 부분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철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느냐? 국가보훈처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처 사이트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수교육 학습 보조기기 지원이에요. 네, 그죠? 교육 쪽에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 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전달하고 있다,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조 인력 지원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의 설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이게 마지막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근로 상황에서 또 교육 상황에서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 각 11조, 14조, 21조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어때요?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 아니죠, 서둘러서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명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영역에 영역을 통해서 필요한 보철부라든지 또 보조기기라든지 다양한 또 복지연구라든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원받아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정말로 사회통합 이루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면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구독하기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